근데 이제 20평대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봐요. 아니 이게 별 차이가 없네요. 평형이 지금 7억 3천 10평 이상 차이가 나는데 139형. 40평, 30평대짜리가 오히려 더 비싸요. 아 이게 예. 지금 말도 안 되죠? 30평대가 다 막 이거는 8억대 나와 표면적으로도 있는데. 너무 싼데요? 예. 분석까지는 안 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라운님 모시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또 각 지역별로 좀 굉장히 초급매. 초급매. 매도인들이 이제 굉장히 급해가지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각 지역별, 각 아파트 단지별로 한 명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네. 올라와 있는 그 매물들을 살펴보다 보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 단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종종 보입니다. 아 많지는 않고 종종. 예, 예. 워낙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적당하게 싸게 내놓게 되면은 네네.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수요에 자극을 시킬까?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그 가격을 다운시키는 초금매건들. 그래야만이 거래가 성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초금매는 원래 그 전까지는 네이버 매물에 잘 안 올라왔어요. 등록을 안 하는 네.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직접 중개를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하도 거래가 안 되니까 초금매를 그럼 숨기지 않고 이제 공개를 예. 해버리는 거네요. 공개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전체 지역을 봐서 정말 초금매건들을 잡으라는 겁니다. 모니터링 하시다 보면은 오늘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갑자기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매물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무주택자 분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정말 좋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하락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금매 나오는 거는 그거보다 하락은 힘들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초금매는 정말 그 이하의 하락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초금매라는 게 이게 원래 이 가격이 안 나오던 매물인데 요 단지에서 요거 하나만 유독 싸네? 그냥 표면적인 가격만 보고 선택을 하셔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네. 작년도 21년도 하반기 때 많이 이제 거품이 쌓이다 보니까 그때 억 단위로 뛰다 보니까 그죠. 최고점을 네. 찍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가격이 아닌 상반기 가격은 금매권이고요. 근데 그 금매권보다 더 초금매.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네. 20년도 하반기 가격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별로 물론 뭐 지역별로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20년도 예. 하반기 정도의 가격이라면 지금 현 시장에서의 초금매 가격이니까 예, 예, 그 가격에 맞습니다. 매수를 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가격이다. 예.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도 예를 들어서 네. 현재 시세가 거의 7억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해당 매물이 너무 급해가지고 예전에 한 3억대에 샀던 분이 이제 분양받고 빨리 이걸 정리해서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막 한 5억 5천에 막 던지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던지는 매물을 고려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 그쵸. 현실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무조건 폭등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시장 자체에 돈이 돌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인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맞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느냐? 지속적인 금리 상승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 경기 침체가 경기 위기로 빠져버리거든요. 국민들의 생활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100%또 무조건 금리를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언제냐라는 건데 신의 존재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투자자는 한 대략적인 예측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예측의 방향성만 갖고 투자 분석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고 하면 대략 한 1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빠르게 보고 계시네요. 예.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1년이 지나가게 되면 한 2년 내지 3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금리가 계속 2년, 3년 동안 계속 상승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투자라든가 네, 투자라든가 기업들의 그 경기 상황 자체가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중장기적으로 악화되는 이 접어들겠죠.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이제 침체에서 쇠퇴, 하락 이쪽으로 이제 포지션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변수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역사를 보면요 어차피 이 부동산 자산 시장 경기 자체는 우상향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이 우상향에서 중간에 항상 조정기를 맞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은 무조건이에요.
다시 상승,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또 침체, 조정기를 맞고 다시 상승. 역사는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이제 또 머지않아 금리가 완화되고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고, 예전에도 그 기준금리 자체가 원래 높았었어요. 최근에 한 2015년부터 금리 자체가 워낙 저렴하게 저금리, 그 다음에 거의 뭐 제로금리라고 또 표현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방향이 흘러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체감하는 게 너무 네, 크다는 체감하는 거죠. 그 강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상승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파산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파산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파국의 길이기 때문에 담보대출 자체가 워낙 많으셨던 분, 네. 그런 분들은 위험할 수 있겠죠. 위험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도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본인의 소득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다양한 소득에 또 창출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담보대출, 뭐 꼬마 빌딩 그런 거는 이제 담보대출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5억, 10억, 20억. 그럼 이제 이자가 물론 엄청난 부담감으로 올 수 있지만 또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된다고 해서 바로 당장 파산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월세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세로 재산세도 충당하고 이자도 충당하고, 그다음에 월세도 올라가고요. 네. 그만큼. 네. 뭐 이자가 올라가면 그 뭐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전가가 되는 부분이 네.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네,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들어 갈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그 시장에 다시 이제 좀 안정화로 돌아오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 시기까지 버틴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적응을 하게 될 것이고 버티게 될 것이다. 예,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금리가 막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다 죽고 경매로 막 쏟아질 것이다. 그런 지금 말씀들 당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경매로 쏟아진다고 해도 한 보통 6개월 전후 걸리거든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이 정말 벼랑 끝에 몰린다고 해도 1년, 2년, 3년 다 버틸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소득을 늘리거나 월세를 올리거나 알바를 하나 더 하면 되죠.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자산의 부와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1년 전후 길어봤자 2, 3년입니다. 길어봤자요. 라온님 보실 때는 이제 2, 3년 예. 정도 빠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1년 전후. 그 전후로도 예. 끝날 수 있고. 물가가 안정되고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그게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1년 더 지나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한 가지고 내후년도 24년도부터는 이제 또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다시 네. 새로운 파동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지금 이 국면을 잘 버티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또 요즘에 매매도 거래가 안 되지만 전세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전세는 매매도 그렇고 한 2억 미만, 그 1억대 이 정도의 매매나 전세는 또 활발하게 활발하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억이 넘어가는 것들, 특히 3억 이상 정도 되는 매물들은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잘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 너무나 걱정이 많이 있는데 또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잘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되면 그래도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나가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나갈 수 있게끔 생각 한 번 더 하고 행동을 좀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 보시면은 전세를 어떻게든 나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겨울, 빙하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빙하기. 작년 하반기 때부터 점진적으로 더 끊기고 있어요. 지금 상반기, 올해 하반기를 맞고 있죠. 1년 동안 잘 버티고 있어요. 이제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면 2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거래가 꽁꽁 안 된다. 지금 요즘에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장들이 이제 다 폐업을 하고 있죠. 순차적으로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뭐 인테리어, 제 아는 분도 인테리어 예. 이제 폐업을 했고요. 어머나. 그렇게 잘 하셨던 분인데 인테리어 안 되죠. 네. 부동산도 이제 중개업소가 잘 안 되고 있죠. 관계 산업들이 예, 순차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고비를 맞고 그다음에 있네요. 뭐 가구 이삿짐 센터 사장님도 잘 알고 있는데 예. 안부 연락했더니 예전 같지 않고 좀 요즘에 어렵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눈뜨고만 바라보진 않을 거예요. 우리 정치인분들께서 바로 또 적극적인 거래가 어떻게든 이번에? 되게끔 뭐 상승하기 위한 뭐 이런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든 거래가 정상화. 되게끔 네. 정상화를 시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한번 다 버텨 나가 보자고요. 그렇다면 머지않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 자산 시장은 역대 100년 동안 보면 폭등하기 전에 꼭 이런 침체기를 맞았었어요. 조정기가 있었다고요. 꼭 그게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폭풍 거예요. 전야. 예, 네. 폭풍 전야. 그게 지금일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일 이제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 폭풍 전야다. 네. 그리고 이 폭풍이 오래 지나가면, 가지 않을 것이. 짧으면 다르고. 1년 네. 전후, 네. 길어봤자 2, 3년.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초급매를 한번 여러분들 각자 관심을 놓지 마시고. 네. 네. 무주택자분들 네, 특히. 예, 좋은 꼭 기회죠. 매수해보시고, 다주택자분들은 이 정책이 좀 완화되는, 특히나 취득세, 이 완화되는 시점을 보시고, 각 지역을 모니터링 한번 네. 해보시면서, 모의 투자도 한번 해보시고, 그때를 위해서 자금을 좀 모아놓으세요. 예, 대비를 준비하셔가지고, 요이 땅 하는 순간, 또 이 거래가 확 풀리고, 시기가 활성화되는 오면, 그 시기가 갑작스럽게 와요. 그러는 갑작스럽게 막 또 네. 몰아치거든요. 그 시기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잘 버티고 네.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더 재밌게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만 앞에 서면 좀 딱딱해지는 면이 있어. 빙하기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라온님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이 소득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좀 잘하고 아니면 잘 못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내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걸 제공하는 입장이 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자본주의 원리 이 시장 자체는 제공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화뿐만 아니라 나의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또 남들이 갖고 있는 거를 잘 전달할 줄만 알게 되면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책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전달만 잘하면 이게 다 소득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라온님처럼 이렇게 블로그 활동해서 팬층을 형성하고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는 아닐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해보시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지르시고 1년 동안 뭐 그냥 막연하게 손 놓고 있는 것보다 것보다는 소득의 어떤 예. 창출을 신경을 써봐라. 근데 예. 그런 유형이 이제 라온님처럼 이렇게 뭐 블로그나 SNS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쿠팡 배달 알바. 그렇죠.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소득이니까. 쿠팡에 내가 서비스를 받는 자가 아니라 제공하는 그런 제공자가 되는 거죠. 제공자의 위치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예. 방안을 그쵸. 강구해봐라. 그게 이제 더 확장이 되면 이제 사업까지도 이제 확장해서 개념을 넓혀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라온한테. 그러면 그 어떻게 좀 구체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는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생각이 깨이고 생각이 더 확장이 돼서 그때 이제 많은 영감을 받게 되고 이 부와 성공, 이 루트가 생기는 겁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이라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뭐죠? 제가 이제 작년 9월에 산 집이 있어요. 예. 송내동에 있는 동아아파트라고 있는데 알죠. 예. 누수가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저는 폭우 피해는 이제 다 정리가 됐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아래층 근데 이걸 또 윗집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는 있었는데 또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이게 좀 체감이 좀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이게 내 책임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깨져 있는 그 PVC 파이프 부분을 에폭시를 통해서 이제 막아놨어요. 그래도 완벽하게 누수가 잡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런 걸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고지가 안 된 부분이면 내가 이걸 인수할 때 고지가 안 됐다면 이 전 집주인 그러니까 저한테 매도하셨던 매도인의 책임으로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례들이 있더라고요. 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온님께 자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매끄럽게 협상 멘트로 이어갈 수 있을까? 전 집주인한테 이 정당성을 말씀을 드리고 이 공사 비용에 대해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한번 자문해보고 싶었습니다. 협상의 규제시니까. 일단 9월 달이면은 매수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매수하고 6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이건 또 잘못된 정보예요. 내가 이 누수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발견한 시점, 인지한 시점에서 6개월이요? 다행이네요, 저는. 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인지를 이제 한 달 전에 하셔가지고 그 어떠한 원인 때문에 누수가 되는지 알게 되고 그 아래층 사람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제 아래층에서 그 피해자 그렇죠. 그분께서 이건 예전에도 샜다. 그러니까 제가 인수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그런 현상들이 원래 조금씩 계속 있었는데 너무 미세하다 보니까 윗집과 분쟁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그걸 윗집한테 고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지를 했는데 분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미세하게 계속 이제 그냥 좀 참을 수 있다는 거지. 물이 좀 떨어지면 좀 닦고
그냥 사는 거죠. 왜? 그런 경우도 실제로 태반 사실 뭐 많습니다. 예. 그 예전부터 샀던 거 그러면 분명히 이 매도인 그 전 주인은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다행인 게 아랫집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도 세긴 샜는데 요새 갑자기 많이 세서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언제쯤이죠? 그러니까 오래됐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혹시 제 전 집주인하고 얘기하신 게 있느냐? 아이 그 사람도 알지라고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라온님한테 잠 좀 해가지고 멘트를 잘 해가지고 협상해볼 수 있겠다. 구상권 청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러면 이제 우려하셨던 건 해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 오히려 상황이 잘 흘러가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잔금을 치고 나서 그 전에는 안 샜는데 치고 나서 샜다. 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건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매도인한테 거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매수인이 그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특약사항에 사실을 또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 매수인한테는 불리한 사항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매매하는 계약이며 잔금 전에는 매도인이 누수나 하자의 책임을 갖고 잔금 이거 많이 후에는 본 것 같아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절대 매수인 입장에서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그치. 매도인 입장에서는 쓰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은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어떻게 멘트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뭐 그냥 근데 잊으셨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네. 또 있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그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일단 팔려고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좀 정중하게 뭐 이걸로 막 누수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전 매도인한테 막 감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네. 있는 사안을 그대로 해서 이 하자 시점이 언제였고 제가 네. 인수하기 전이었다라는 걸 네. 주지를 시켜드리면 네.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를 아래층에서 계속 누수가 있었는데 이제 참다 못 해가지고 네. 이걸 윗집한테 이제 컴플레인 이제 여기 매수인한테 이제 걸었는데 이제 좀 이게 문제화가 됐다. 그래서 나는 이걸 고쳐주려고 한다. 근데 이걸 전에도 내가 매수하기 전에도 계속 있었던 누수라고 이게 누수가 계속 방치하니까 커지게 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거를 밑에 층 사시는 분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풀어 가시면 그 매도인 입장에서도 이제 좀 합리적으로 또 이제 잘 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온화한 태도로 정중하게 말씀을 네. 드리되 그 하자의 시점과 네. 현재 상황 그리고 나는 이걸 고쳐드리려고 한다는 의사 표현까지 하는 만약에 말씀이신가요?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수리를 하고 일단 일단은. 누수가 급하니까 그죠. 일단 해드려야죠. 네, 하고 그런 이제 정황들 누수 상태 누수가 어느 시점부터 이어져 왔는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화 자료화 만들어 가지고 간단한 거는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 이제 소액 재판 소송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빠르면 1개월 좀 길어지면 2개월 협상 팁을 조금만 더 알려주신다면? 정중하게 또 문자로 남겨놓는 거죠. 전화상으로 이제 설명을 나몰라라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해달라. 이거는 알아보니까 어떤 자문을 구해도 부동산도 그렇고 변호사한테도 알아보니까 이제 제3자의 전문가를 이용해서 말씀을 건네드리는 거죠. 이거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네. 인용을 해서 네. 안내를 드리는 거죠. 제 의견이 아니라 네. 알아보니 관례나 판례 아니면 전문가의 네. 조언이 이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은 도리상, 네. 양심상 인지상정. 그래서 이제 좀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높은 가능성으로 다 해주려고 하는데 또 안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무가내는 일단 대화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대화가 끊고 현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고친 내역들 네. 일단 문자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내를 다시 또 하는 거죠. 문자로 이제. 이렇게 대화는 이제 안 되니까 문자로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진행했고 이제 비용이 어떻게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이 계좌로 송금해 주시길 바란다. 이해했습니다. 언제까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문자로 그렇게 정중하게 남겨놓고 그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그런 객관화된 자료화를 첨부해서 만들어서 보내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게 되면 100% 승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많으셨나요 혹시? 저는 뭐 다 대화로 풀었습니다. 그 전에 협상이 다. 네. 그냥 뭐 제가 가면 이 등치로 제가 가면요 다 협상이 되더라고요. 190에 90이고요. 네. 요즘엔 좀 살이 쪄가지고 100kg. 심각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팔 근육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좀 큽니다. 자, 매물 추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온님만이 또 드릴 수 있는 선물. 네. 매물 추천 서비스. 매물 추천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인가요? 수도권에서 가장 또 네. 핫한 지역, 또 광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광명하고 같은 동급 입지는 어딜까요? 안양, 아, 빙고. 그리고 성남. 예, 성남 이 빙고. 삼형제를 작년부터 네, 강조를 삼형제. 하셨죠. 예. 예. 그런데 그 중에 광명을 또 오늘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광명을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세 가지 친구 중에서 가장 방어력이 좋은 데가 광명이에요. 방어력이라고 하면 가격적인 네.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은 이제 좀 초금매를 건 노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예. 네, 방어력이 좋다 보니까 아, 네네. 지금 사는 것은 추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물 추천은 광명에서. 광명 보다는? 친구 안양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근데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 광명하고 비슷하게 이제 금액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 가는 거지. 폭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쵸, 예. 원래 이 세 놈이 친구인데 광명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먼저. 네. 근데 인덕원 안양 쪽이 네. 평촌 번개 쪽이 광명에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이 상대적으로 이제 네. 저평가되어 있었다가. 저평가되어 있다가 GTS 관련 너무 이슈가. 소식 이슈 때문에 이만큼 급등을 한 상승했었어야 거죠. 되는데 네네. 이만큼 상승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안양 쪽이 엄청난 폭락을 했었죠.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키 맞추기를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뭐 떨어진 금액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냥 키 맞추기 했을 뿐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성남. 이 성남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또 성남은 이제 어떻게 돼 있나요? 성남이 이렇게 좀 올라갔었어요. 인덕원이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갔었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졌고 이 성남도 이제 이 정도 정도 이제 있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구나. 또 최근에 좀 떨어졌죠. 맞추기 그렇구나. 위해서 키 맞추기. 그래서 이 세 놈이 친구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군데 중에 내가 투자자라고 하면 네. 굳이 광명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남이나? 안양 쪽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성남이든 네. 광명이든 안양이든 초금매. 손 내려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금매권을 잡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도 안 되는 금매 한번 보여주시죠. 말도 안 되는 금매가 최근에 나왔어요. 또 성남에. 성남에. 자꾸 성남 하는데 워낙 아름다운 입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성남 한번 저 오늘도 갔다 왔어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남 한번 보시면요. 진로 아파트. 이거는 또 표면 평당가는 얼마고 이제 얼마나 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 20평대는 지금 6억대 막 나와 있죠. 이게 네네네. 원래 6억 8천 정도까지가 정상가였는데 네.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점차 내려왔죠. 근데 이제 20평대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봐요. 아니 이게 별 차이가 없네요. 평형이 지금 7억 3천 10평 이상 차이가 나는데 139형. 40평, 30평대짜리가 오히려 더 비싸요. 이게 예. 지금 말도 안 되죠? 30평대가 다 막 이거는 8억대 나와 표면적으로도 있는데. 너무 싼데요? 예. 분석까지는 안 해도? 지금 이거 7억 3,500. 네. 와, 그 1층도 아니고 괜찮은 네. 로얄층이에요. 그럼 한번 이거 볼까요? 이게 언제쯤의 예. 가격과 맞물려 있는지. 이거는 많이 싼데요. 또 1억 천을 내리셨어요. 지금 보이시면 1억 1천만 원을. 아, 예, 예. 이건 그래요. 사고 싶은데 전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돈 있는 분들 바로 사세요. 이거. 이분은 이야. 너무 급하셨어. 정말 급하신가 보다. 최근에 뭔가 엄청난 큰 사건을 맞이하고 있어요. 일단 분석 그냥, 한번 잠깐 예. 해주신다면 여기는- 표면 평당가가 1,740만 원인데 1740만. 성남인데 이게 이것도 아름답습니다. 야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18일 날 나왔네. 이거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건데요 이거? 이거 참 오늘 나왔는데 이거? 아, 그래요? 오늘 나온 매물 이렇게 바로 소개해 주셔도 되나요? 아니, 8월 12일 날 최초. 아니 이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 오늘 1억 천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성남에 한번 갔다 오니까 이 매물의 소식을 또 듣게 돼가지고 이렇게 아. 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야, 제가 근데 사고 이거 싶은데. 너무 이거. 좋은 채널이다 이거. 매물 추천만 챙겨보셔도 부자 되는 거 정말 시간 문제가 네. 아닐까. 여러분들 이제 좀 어느 정도 난 대단지 야, 이거- 사고 싶다. 이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진로 아파트. 자 일단 마무리해보죠. 네, 그래서 평당 1,740만 원인데. 1750으로 할까요? 1750 플러스. 네. 자 세대수 중공년도 평수 평형 그다음에 3000. 중요한 거는 500만 원 싸긴 한데 평형이 42평형이에요. 네, 그러면은 42평. 2억 정도 지금 저평가돼 있는 매물입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작년 하반기에 물려 있는지 훨씬 싼지 한번 볼게요. 9억 8천 거의 10억까지 찍고 있다가 네. 3월 거래가 달에 좀 7억. 싸게 된 게 있긴 있네요. 워낙 이 큰 평수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3월 달도 이거 초급매로 그때도 파셨네요. 근데 중요한 건 실거래가가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라운님의 환산 평단가가 네.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9억 3,500짜리입니다. 20년도 하반기 가격에 수렴하고 있죠. 야. 그러니까 20년도 하반기 가격을 기준으로 초급매 어느 정도 내가 사고 싶다, 자금력이 있다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20년도 하반기 가격에 나왔다고 하면 또 최저가라고 하면 여기서 더 한 템포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7억 3,500, 7억이면 사겠다. 그렇게 되면은 2억 3천만 원 가량의
저평가 매물을 다시 말하면 2억 이상의 안전마진을 갖고 네. 살 수 있는 매물인 건 확실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또 이제 상승장을 맞이하고 안전한 시장이 형성이 되면 이건 100%, 100%. 100%요. 무조건 9억 이상 찍게 됩니다. 이건 야, 이게 또 돈 얘기가 예.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텐션이 업되네요. 2억 저평가는 오랜만에 봅니다. 2억 오랜만이죠. 저평가. 예, 이건 미래 가치도 뛰어나요. 이건 저평가가 2억인데 와 이건 미래 가치는 끝내줘요. 이거는 미래 가치는 한 11억 와.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그 야. 이상. 11억에서 12억 정도 돼야 되는 물건이라는 거죠. 아. 그 정도 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매를 7억에. 찾지 마시고 이렇게 라온님 방송에서 저평가 매물을 이렇게 오늘 1억 천이 내려간 이 매물을 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7억에 사시면 5억 번다. 미래 가치까지 4억내죠. 포함하면.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보수적으로 지금 안전마진만 봐도 2억 이상의 예. 그 이제 안전하고 상승을 좀 맞이하면 9억까지 충분하게 그냥 올라가는 이거 거예요. 진짜 그냥 너무- 갖고만 있다고 하면 7억에 올수리까지 되어 있어요. 올수. 아, 올수리까지 되어 있어요? 손 하나 까딱할 게 없는 네. 올수리 로열층. 그래서 이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네. 7억에 그냥 사겠다고 하면은 매도인이 이제 네. 피눈물을 흘리면서 1억 만. 내렸지만 난 3천 알았어 해줄게.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7억에 사시는 분 우리 라온 패밀리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 중에 생기시면 댓글 네. 꼭 남겨주시고요. 그분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미리 박수 네. 한번 드릴게요. 자, 다음 주는 또 어떤 선물을 기획하고 계신가요? 다음 주 뭐 어떤 선물 드릴까요?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라온이 분석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의 추천 매물 한번 또 네. 가져오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네. 따끈따끈한 지역의 네. 초금매권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네. 또 가져올게요. 네.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마냥 부동산이 끝났다 그냥 뭐 관망하고 그냥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제가 다 골라서 그냥 갖다 바칠 테니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는 네.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동산 투자는 왜 어려운 거냐면 이 부동산의 가격만 볼 줄 알지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이 부동산 투자의 성공의 그 포인트는 이 가격이 아닌 그 가치를 야. 볼 수 있는 눈, 그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네. 반갑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형님, 누님들, 제 방송 보시고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잘 사세요, 잘. 어떤 걸 잘 사야 되느냐? 제가 초금매, 초금매 분석했으니까 사란 말이야. 여건이 되시면 전국에서 몰려오셔가지고 그 매물만 쏙 좋은 것들만 쏙 사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느냐, 또 지금 못 사게 되면 이 매물을 또 놓칠 수도 있잖아. 하반기에 못 샀다. 그럼 형님 누님도 언제 사야 돼? 내년 상반기에는 꼭 사. 이게 침체기를 맞고 이 조정기 이때 사란 말이야. 이때 제발 좀 약간 이래봬도 자산이 수백억이야. 수백억의 이야기를 그냥 귓등으로 흘려듣지 말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